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삶은 직장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에 있을까요? 바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로쿠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행복한 삶, MZ세대만 꿈꾸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삶은? 예. 삶은 직장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에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있을까요? 절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요, 제가 원하는 답을 얘기한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삶은 바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삶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그죠? 관계 속에 삶이 있는 거예요. 관계를 떠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속에 들어가서 요즘 말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도 있지만서도 그분들도 몸은 육체적으로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죠? 다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와의 관계. 그래서 이런 삶은, 그죠? 수행이라는 말,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삶은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불가에서는 관계가 수행이라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정리를 시켜줬습니다. 다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관계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많은 게 정리가 되어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의 기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3대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멋진 신체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3대 영양소 뭡니까?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리더들은요,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탄단지입니다.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살찐다고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저희 아들인데 아마 탄수화물을 많이 줄인 것 같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 3대 영양소를 이렇게 골고루 적절하게 잘 섭취했을 때 이렇게 멋진 신체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신체도 육체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한데 영혼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육의 존재라 그러잖아요. 영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육영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 영도 이 육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인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니까 참 마음에 들던데, 인간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어느 시인이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영혼의 3대 영양소도 있다니까요. 영혼의 3대 영양소가 뭘까요, 여러분? 예, 영혼의 3대 영양소 중에요, 첫 번째는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자유로울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구속을 하면은 행복하지 않죠. 그 사람이 배우자든 상사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다시럽국 그 초기에 제가 그 인용을 했었는데 피터 드러크,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거의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현재의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보스형 리더라 그래요. 질문하는 사람을 코치형 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효율성과 효과성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지시하는 보스형 리더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는 코치형 리더들은 장기적인 효과성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이 보스형 리더들은요, 뭔가 자율적이지 않아요. 타율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질문하는 코치형 리더들은 자율적이에요.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낸 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 어떤 자율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율성을. 그래서 현재 리더는 과거 수직 시대에는 보스형 리더가 효율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좀 더 적합했지만은 현재는 수평 시대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코치형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부하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고 자율적으로 해야지 또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유가 인간이 영혼이 행복하게 만든다니까요. 행복 지수가 또 높아야지만이 고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왜 질문이 중요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영혼이 행복해야지만이 이 고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능감입니다. 유능감.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뭔가가, 그죠? 우리 아들 100점 그레이트 이렇게 하면은요, 행복하잖아요. 왜 칭찬을 해야 되느냐? 사람은 유능하다고 느낄 때, 유능감을 느낄 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너 그것도 못해. 이래봐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행복하지 않다니까. 잔소리 듣기 싫죠. 여러분들 어떤 무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저한테 이 팀빌딩 교육을 많이 온 어느 리더가 한 3번째 정도 와가지고 그때 나눔을 하는데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여태까지는 사실 오늘 교육에서 가장 와닿은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 유능감이었다는 거예요. 리더들은 부하들이 팀원들이 유능하다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왔다 가면 말이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받고 말이죠. 뭔가 유능하다고 느끼게 그런 유능감을 느끼고 돌아가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가 하는 말이 여태까지는 사실 팀원들의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기보다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의 유능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는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를 칭찬해 줬습니다. 대단한 성찰이고, 성찰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동물들은 성찰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외적인 관찰과 내적인 성찰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찰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리더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칭찬을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말이죠. 유능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삶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관계 속에 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집에 갔는데 가족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행복하겠습니까?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직장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직장 동료들하고 또는 상사 부하 간에 이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행복하고 고성과를 내고 유능감을 느끼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도 삶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은 없는지도 몰라요. 왜요? 삶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다들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원하잖아요. 좋은 삶은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괴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사소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까?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배우자한테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하고 인정받는 것이 그게 더 소중합니까?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자식하고 관계에 있어서 부자지간의 그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그게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자식들의 어떤 시험 성적이랄까? 아이들이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합니까? 관계가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죠? 덜 소중한 것, 괴테는 가장 사소한 것이라 그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뭔지 압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덜 소중한 것에 의해서 그죠? 좌지우지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삶들을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TV에서 이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토마토 케첩 광고인데 이 어떤 토마토 케첩 광고인데 식당에 가서 엄마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아들이 말이죠. 장난을 치다가 흰 블라우스에다가 토마토 케첩을 뿌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엄마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이렇게 가다가요. 진짜 아이를 뭐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변하다가 그 순간 진짜 이 흰 블라우스 이게 더 소중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아들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잠시 멈추고는 다시 이 어떤 감정을 깔아앉히고 말이죠. 웃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래 감정이 이성의 셈을 막아버릴 때는요, 인간은 파충류가 돼요. 그것을 멈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드레날린을요, 깔아앉히고, 호흡을 통해서 좀 깔아앉히고, 그리고 다시 뭐가 소중한지, 그것을,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삶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삶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3대 영양소는 자유와 유능감과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괴테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MZ세대 공감대 높은 주제 탑10을 물었는데 6번째 놓은 게 이 관계의 기술이었어요. 관계의 기술 중에 말이죠. 무례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무례하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무례하지 않는 것은 그죠? 예의를 잘 지키는 거죠. 없을 무 그죠? 않는다. 이게 부정이 부정이니까 예의를 잘 지키는 거죠. 예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가 가르친 게 예악이잖아요. 예악을 가르쳤잖아요. 예는 뭡니까? 이 어떤 신체의 질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악은요, 정신의 질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도올 선생은 이렇게 또 표현하더구만요. 예는 땅의 질서이고 악은 하늘의 질서다.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악을 가르쳤는데 예에 대한 자료는 엄청나게 많은데 악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악이죠, 그죠? 음악이고 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갖춘 사람을 인격자로 바라본 거예요. 인격자로. 그러니까 예를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죠. 하여튼 남들하고 관계의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MZ 세대들, 젠지, MZ 중에서도 젠지들은 말이죠. 사회적 공정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딸이 이 젠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남들한테 뭔가를 배려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배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뭔가를 그죠? 했을 때 그게 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요즘 그 MZ 세대들 그 중에서 특히 젠지 세대는 사회적 공정과 이런 어떤 무례하지 않는 거, 뭔가 배려를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례하지 않는 것은요, 현대적인 이 용어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그 어떤 남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기술에 있어서 무례하지 않고 당당하게 라고 했는데 요게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배려와 용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남들한테 배려만 잘하는 사람 또는 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만 지닌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용기와 배려를 같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기와 배려의 창이라는 것이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놓거든요. 놓는데, 자, Y축은 용기의 축이고 X축은 배려의 축이거든요. 그 내 말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용기는 있는데, 그런데 남들에 대한 배려는 좀 부족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해당이 될까요? 여기에 있는 승패고 패성이고 패패고 성성이고 저런 것들은 인간관계 상호작용이라 그래요. 앞에 있는 건 나고 뒤에 있는 건 남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용기는 높은데 배려는 적어요. 1, 4분면에는 아마 이거는 승패적인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에 대한 배려는 많은데 잘 들어줘요. 잘 들어는 주는데 내 말을 못해. 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4, 4분면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패성이 들어갈 겁니다. 용기도 부족하고 배려도 부족하면은요, 패패가 될 겁니다. 용기도 남들에 대한 배려도 높고 잘 경청을 해주고요. 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그러면은 성성의 삶이 되어질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은, 자, 승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승패. 그죠? 옛날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고요. 가부장 중심 사회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 배우자는, 여자들은 그죠? 말을 잘 못했죠. 그냥 뭐 남자가 윽박지르고 저희 뭐 멀리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을 해도 그렇거든요. 돌아가신 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런데 그죠? 아버지는 뭐 감을 지르고 이렇게 하면 엄마는 뭐 별 말도 못했죠. 진짜 마음 상하면은 아버지한테 그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며칠 동안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질까요? 저는 어머니가 항상 죽겠다는 말을 해가지고 어디 저희 집이 낙동강변이었는데 낙동강이 죽으러 갔는가 싶어 찾으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면은요, 이 외갓집에서 고구마를 한 이게 자루를 말이죠. 이거 경수에 하면서 막 이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죠. 눈물을 흘리면서. 예. 어쨌든 그죠? 그런 시대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승패일 것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못하면 패승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또 이 사회적인 관습 자체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자들은요, 자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은 사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갈까요? 그런데 언제까지를 장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장기적으로 승패, 패승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일본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말이죠, 많이 전염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한평생 동안 말도 못하고 참고 있다가 말이죠. 이제 애들 다 출가시키고 말이죠. 아이고, 너희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면서 헤어지는 게 뭡니까? 그렇죠. 황혼이혼. 황혼이혼을 당한 남편은, 그죠?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황혼이혼을 당하면은 이게 참 어찌 되겠습니까? 인생이 성이겠습니까? 패겠습니까? 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황혼역에 그 황혼이혼을 한 그 부인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뭐 살기 힘들어가지고, 오케이, 이제 애들도 다 키우고 헤어졌지만, 자기 한 인생이 벌써 그렇게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인의 삶은 성이겠습니까? 패겠습니까? 당연히 패죠. 그래서 성패와 패성의 장기적인 결과는 패패로 간다는 것을 이걸 이해를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떻습니까? 내 말을 못하고 이거 좋은 게 좋지. 그냥 그런데 좋은 게 좋은데 그게 언제까지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도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를 장기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의 가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성패, 패성, 왕따를 시키는 아이는 성패에 해당이 되고 당하는 사람은 패성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하던 아이가 말이죠. 자살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경찰서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왕따 시키던 그 아이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패와 패성의 전형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장기 지속 가능한 것은 성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성. 장기 지속 가능한 것은. 그런데 성성밖에 없는데 성성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성성의 본질은 상호 존중과 상호 유익이에요. mutual respect and mutual benefit이에요. 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존중하지 않으면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호 유익해야 돼요. 유익해야 돼요. 오케이, 우선은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는 어떤 상호가 유익해야 되지 계속은 동업을 하는데 말이죠. 내가 선배니까 내가 좀 더 가져갈게. 후배가 당장은 이렇게 참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게 지속이 된다고 한번 쳐보세요. 장기적으로 그게 지속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동업을 하게 되면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호 존중과 상호 유익이 성성의 본질인데 그런데 항상 성성을 하는 게 쉽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도 이 4번 습관이 think win-in이에요. 성성을 생각하라입니다. 성성을 생각하라. 성성을 행하라가 아니에요.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왜? 상대편이 계속 말이죠. 자기는 이기고 나를 패로 몰고 가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상대편을 배려하려고 해도 그의 성성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그런 상호 존중하고 상호 유익이 있어야지만이 성성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성을 생각을 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성을 생각을 하면 어찌 될까요? 그래서 이 어떤 성성의 본질은 말이죠. 성숙도 이게 서로 성성이 이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남들을 배려만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내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이라는 것은 을이 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답니다. 을이 큰 사람이나 성숙한 사람이나 항상 성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성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남들을 항상 성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어떤 이게 강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함만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상대편이 유익해야 돼요. 상대편이 유익하면 그게 내한테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성이라는 것은 50대 50 이퀄이라기보다도 성성을 내가 생각을 하면 상대편을 내가 배려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황금률이죠. 황금률은 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그죠? 바위산에서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가장 어떤 데는 율법이다라고 해서 로마 황제가 황금에다가 새겨놓은 율법이라고 해서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률. 또는 최고의 율법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남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성성을 생각을 하면은 먼저 배려를 하게 돼 있다니까. 배려를 하는데 그 사람도 그걸 알아먹고 배려가 되어지면은요, 내 말도 하고 성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부처의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저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남들한테 먼저 베푼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베푼 게. 아니 제가 가진 게 있어야지 먼저 베풀죠. 그런데 네가 가진 것 없이도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게 7가지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니까 무재 칠시잖아요. 재물재자. 재물, 가진 거라는 것은 재물을 뜻하죠. 재물이 없이도 무, 그죠? 시가 베풀 시차거든요. 7가지나 있다. 남들을 대할 때는 편안한 얼굴로 대해주라 그랬어요. 화안시라 그랬어요. 남들을 바라볼 때는 사나운 눈빛이 아니고 다정다감한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라 그랬어요. 안시라 그랬어요. 안시. 말을 할 때는 항상 남을 격려하고 살리는 이런 칭찬하는 말을 해주라 그랬어요. 사나운 말투가 아니고 은시라 그랬어요. 우리 쪽 부모님들은 그런 걸 말보시라 그랬거든. 말보시. 그리고 남 잘 되길 빌어주는 거 심시, 내 몸으로 하는 거 신시, 잘자리 없는 사람한테 잘자리 좀 내주는 걸 반것이라 그랬고요. 높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상자시라 그랬어요. 이런 7가지 중에 네가 남들한테 베푼 게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은 패러다임이 말이죠. 남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물질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질을 얼마 도와주는 사람이 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더 좋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항상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여러분의 유능감을 자극을 하고 칭찬해 주는 그런 어떤 잘 되길 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좋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베풀으라는 거야. 하게 되면은 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네가 남들한테 먼저 베푼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성패는 뭐 너무 남을 이겨 먹으려는 그런 거 좀 지양하고, 패성은 뭐예요? 아이고 좋은 게 좋지. 그런 것도 지양하라는 거예요. 장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기 지속 가능한 건 뭐라고요? 성성이에요. 성성의 본질은 뭐라고요? 50도 50 이퀄이라기보다는 항상 성성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베풀게 돼 있어요. 그 성성이고 황금률이고 무죄질시고 다 같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례하지 않고 당당하게, 관계의 기술의 핵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들의 말들도 잘 들어주고 내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장기 지속 가능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고전 한마디는 그 이전에 말이죠. 삶은 수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삶만 수행일까요? 관계도 수행입니다. 관계도. 자, 배려만 할 것인가? 용기도 낼 것인가? 그죠? 자, 성패를 추구할 것인가? 성성을 추구할 것인가? 패성을 용인할 것인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성성을 추구할 것인지.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의 고전 한마디는요.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그랬어요. 군자는 이제 잘 아시죠?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는 화이부동은 뭐예요? 조화로워요. 남들하고 잘 지낸다는 게 사이좋게. 그렇지만 부동 똑같진 않아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다 다른데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게 군자들이라는,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일반인들은, 소인들은 동의불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죠? 불화, 조화롭지가 않다니까, 조화롭지가. 그죠? 일반인들은 모이면은요, 항상 남 이간질하고 잘 다퉈요. 부정적인 소리를 잘하고. 그런데 리더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리더들은 항상 있으면 조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화이부동하면은요,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시너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시너지가 일어나면 조화로워요. 익사이팅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시너지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름 같지 않는 거예요. 같지 않는데, 다 다른데도 조화로운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시너지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다름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죠? 배척을 하고, 따돌리고, 이렇게 해서는 시너지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화이부동하는 그런 군자라고, 리더라고 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죠? 이제는 다름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죠? 수용을 하고, 또는 다름을 축하까지 하는 그런 리더가 돼야지만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진정한 화이부동의 그런 리더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죠? 좋은 삶이 되려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되면 돼요.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는 남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고요. 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다. 그게,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장기 지속 가능한 승성이 되고,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황금률이고 말이죠. 부처님이 이야기한 무죄칠시와 다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말이죠. 남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내 말을 할 수 있는 이 용기를 다 갖춘 그런 성숙한 리더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위한 그런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